네, 계속해서 2025년도 합격반 공통 16강 개정특강 제4편으로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심사에서 인수 제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이제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해졌죠. 뭐 콩, 팥, 옥수수 이런 부분들이 출연율이 80%, 85%, 90% 미만일 때 인수 제한을 했는데 이제 그런 품목들은 전부 다 80% 미만으로 통일됐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80% 미만으로 통일됐다 하는 부분하고, 특히 하나 새로 추가됐죠. 당근이죠. 이 당근은 제주도에서 많이 납니다. 제주도에서 저도 있어 보니까 당근이 보니까 60% 정도 됐는데 계약을 받아주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으니까 제주도에서는 현재 폭설,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당근의 그 출연율이 50%, 60%, 70%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인수 제한해버리면 농민들이 보험 가입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당근, 제주도의 당근은 출연율이 50% 미만시만 인수 제한하겠다. 즉 50% 이상만 되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근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늘 환산 개수는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0.72, 0.70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마늘에 대해서는 아주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환산 개수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마늘은 한지형 있고 난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홍산 마늘이 있단 말이에요. 홍산 마늘. 자, 마늘. 홍산 마늘. 홍산 마늘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억 리언이가 두 번째니까 0.72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0.70이 되겠죠. 한지형은. 그러니까 홍산 마늘은 넓을 홍자를 쓴단 말이죠. 그 마늘 산자를 써서 홍산 마늘이라고 하는데 넓기 때문에 이게 한지형 난지형에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심는 데가 제주도거든요. 제주도니까 당연히 홍산 마늘은 환산 개수를 심는 지역인 제주도다 보니까 0.72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산 마늘은 0.72다 해서 기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0.7로 편입됐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늘과 양파면 조기 수확을 하죠. 양파 조기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값 곱하기 1 플러스 비대 추정 지수를 해줘야 된다면요. 비대 추정 지수. 왜냐하면 수확기 때 기준이 아니고 미리 했으니까 무게가 적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를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1일당 0.8%, 양파는 더 부들부들하겠죠? 2.2%.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늘을 갖다가 그려보면 마늘이 이렇게 생겼죠? 마늘이 이렇게 쭉 생겼으니까 마늘이 쭉 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뭐가 보입니까? 팔자가 보이죠? 그래서 0.8%다. 양파는 우리가 양파니까 두 양자를 쓴단 말이죠. 양파. 그래서 파이브에서 양파면 10개 쳤을 때 이상을 쳤을 때 우리 양파로 하잖아요. 그죠? 두 양자를 쓴다. 두 양자. 그죠? 두 단어, 둘. 그러니까 이거는 2.2%가 되겠죠? 그래서 2.2%가 1일당 비대추정 지수가 된다. 그래서 수확기까지 자녀 일수가 20일 남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44%. 그죠? 22 곱하기 2.2% 곱하기 40일이다. 남은 기간이 하면 88% 되는 거죠. 88%가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을 비대지수 곱하기 자녀 일수를 해주면 되겠죠. 수학기까지 자녀 일수 이렇게 해버리면 정리가 된다 해서 요 부분
0.8%와 2.2%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마늘 한상 개수는 0.72%로 홍삼 마늘이 추가되었고, 마늘과 양파에서 살이 좀 덜 적게 찌는 것은 0.8%, 그 다음에 양파는 2.2%, 1일 기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릅에 대해서도 출제 예상이 5점짜리로 예상이 됩니다. 왜? 평가 방법을 할 때 여러분이 실수하기 좋다는 거죠. 과실손해보험금은 가, 피, 잔데 제일 중요한 핵심 피율이죠. 피율을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 그 피율의 핵심은 바로 두릅이 이렇게 생겼죠.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두릅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바르게 놨다고 해서 발을 정자를 씁니다. 정아라고 합니다. 정아. 이게 싹아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나는 것을 척아라고 합니다. 척아. 싹이 옆으로 났다. 중요한 것은 뭐냐? 척아가 몇 개다, 정아가 몇 개다 했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자칫하면 하면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총 정아지수입니다. 정아지수. 정아지수를 100개면 100개. 그래서 문제에서 척아가 30개고 정아가 100개고 그 다음에 척아의 피해가 15개고 정아 피해가 30개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그 피해율은 척아에 대해서는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정아가 몇 개냐? 100개 중에서 정아의 피해가 30개다 했을 때 피해율은 30%가 된다. 5점짜리로 딱 나오기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총 정아지수분의 피해 정아지수입니다. 척아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복무감 더블이다 해서 블루베리는 감귤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가피자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피해율을 산정할 때 꽃피해조사, 수확전 조사 하잖아요. 수확하기 전에 꽃피해조사 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구할 때도 평년 수확량 곱하기 1-이 피해율을 쓴단 말이죠. 왜? 수확전 조사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귤과 동일하게. 그래서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은 모든 품목에서 문제 주어지면 무조건 100%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꽃 피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요금 하면 되죠. 감귤도 똑같죠. 그리고 꽃 피해를 실시한 경우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때 그 피해율을 조사하는 게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감귤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피해율은 최종 꽃 피해율, 그죠? 알파 플러스 1- 꽃 피해율 곱하기 베타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미보상이 있으면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감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감귤은 이게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감귤하고 비교를 정확하게 해야 감귤 중에서 온주 밀감이다. 자, 수확 전에 사고 있었고 과실손해 비율인데 그때 미보상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보상 비율이 10%고 15%일 때 감귤을 어떻게 했죠? 알파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베타. 이 전체에 대해서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맥스 미보상 비율. 그죠? 그래서 맥스는 15% 오겠죠. 잘 보시란 말이죠. 왜? 미보상 비율은 감귤에서 딱 한 번만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미보상 비율 적용 전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한 번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블루베리가 시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게 블루베리는 알파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가로가 없습니다. 왜? 알파 값을 할 때는 미보상 비율을 이 가중치라는 말로 하기 때문에 미보상 별도로 얼마다 라고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에 가서 30% 피해라면 나머지 70%에 대해서 이 과실손해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딱 한 번만 적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괄호의 위치를 잘 보셨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틀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래서 꽃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꽃피해율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과실손해피해율 마이너스 미보상. 괄호가 이게 온주밀감 다르죠. 온주밀감은 미보상 비율을 한 번 적용하기 위해서 높은 값을 하고, 이거는 없기 때문에 알파 값을 최종 꽃피해율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실손해피해율은 이건 다 알죠. 전체에서 뭐 이렇게 수잔이 나온다. 수잔. 재배별 자녀 수확량 비율, 그죠? 수잔이 나온다. 이 오복무감이라는 이 부분은 플러스 더블 특징이 수잔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디도 수잔이 있지만 판매를 과실손해보험금은 안 하기 때문에, 수확 개시가 되면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지, 실제로 수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잔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과실손해피해율은 이렇게 표본가지 전체 과실수 분의 표본가지 피해 과실수에서 수잔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러면 자녀 수확량 비율을 어떻게 할 건데, 자녀 수확량 비율은 우리가 모든 무화과에서도 100%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도 100%부터 하는데 12월 20일까지는 과실손해 보장을 해주고 12월 21일부터 해주다 보니까 이거는 62%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수확 개시는 100%, 이게 1이라는 건 100%는 뜻이죠. 100% 수확 개시 이유가 문제단 말이에요. 1 마이너스 사고일자 마이너스 수확 개시 일자 나누기 표준 수확 일수.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은 표준 수확 일수는 30일이다. 그래서 30일 그죠? 분의 사고가 15일을 낳고, 그 다음에 수확 일자가 1일이다 했을 때 이렇게 버리면 돼요. 이것은 100% 1 마이너스 100%에서 이만큼 빼버린 게 수확 개시 이후에 수잔이 되는 거예요. 쉽죠? 쉽잖아요. 수확 개시 이전에는 100%, 그 이후에는 100%에서 빼기 이만큼. 표준 수확 일수는 우리는 암기, 그죠? 30일이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사고 일자가 언젠데, 그럼 시기, 수확 개시가 언제 됐지? 이것만 해줘버리면 이것은 수잔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죠? 최종 꽃피해율, 가중치라는 게 있나, 가중치. 이 가중치를 제가 설명을 조금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꽃고사율은 문제에서 주어지죠. 조사 꽃수가 100개였는데 피해 꽃수가 30개다 하면 꽃고사율 30 나왔어. 그죠? 꽃고사율 나왔다면. 그 다음에 꽃눈 고사율. 꽃눈도 조사 꽃수가 뭐 80개였는데 그 중에서 피해 꽃수가 40개다. 이렇게 해서 꽃눈 고사율도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최종 꽃고사율은, 그죠? 꽃눈의 고사율, 꽃눈 고사율 이게 30%죠? 30%, 0.3 플러스 나머지 70%겠죠? 곱하기 꽃고사율. 꽃고사율이 여기서는 50%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직접 수를 대입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꽃고사율은 이렇다. 이 나온 꽃고사율을 해서 가중치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핵심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꽃고사율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뭐냐, 그럼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암기가 아주 쉽다. 최종 꽃고사율 범위에 따른 가중치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 요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자연의 법칙 중에서, 그죠? 자연의 법칙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연의 법칙은 7과 15입니다. 이 뒤 숫자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연의 법칙은 7과 15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농작물에 올 때 7과 15의 숫자는 거의 단골 손님이다. 왜? 자연의 법칙이니까. 자, 그러면 벼 조사할 때, 벼의 표본 조사할 때 로스율이 몇 프로죠? 로스율은 바로 7%, 7%. 그 다음 척과전일 때 담보가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일 경우에 낙과 피해만 조사한다. 낙과 피해만 조사한다. 왜? 이 착과 피해는 낙과 피해의 7%를 통계를 적용하거든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적과전에서도 이런 담보일 때, 그 시험 문제 딱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착과 피해가 분명히 있는데 조사가 안 됐네? 이럴 때는 7%.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한 이 값에다가 곱하기 1.07을 하면 한 번에 구할 수 있고, 시험 문제에서 요걸 따로 적과전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과 감소수를 따로 구하려면 7%만 구해야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7%의 자연의 법칙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 중에 15가 등장을 합니다. 15는 우리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할 때 우리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10%형부터 해서 40%형일 때 공식이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에서 10%형일 때 45%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경작불능에 해당되지 않고 수학불능보험금으로 넘어가면 10%일 때 이거 플러스 몇 프로였죠? 15% 해주면 돼. 15%일 때도 42%니까 플러스 15% 해서 57%. 이거는 60%.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경작불능에서 우리는 인건비가 더 들었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은 15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블루베리. 전에 복분자도 마찬가지죠. 복분자에서도 자연 수정 불량률이다. 몇 프로죠? 15예요, 15. 이걸 암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7과 15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해버리면 이번 요 부분도 최종 꽃 고사율 범위에 따른 가중치를 할 때 아주 쉬워요. 그래서 소손해는 20% 미만이죠. 20% 미만일 때는 가중치가 0이에요. 소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요걸 갖다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는 아주 쉬워요. 그 다음 20% 미만이니까 그 다음에는 플러스 15만 해주면 되죠. 35% 미만. 그 다음 15 하면 50% 미만. 그 다음 65% 미만. 왜? 여기 나오는 20%만 아니까 20% 이상이겠죠. 이거는 20% 이상이니까. 그죠? 30% 미만이니까 이건 35%. 이거는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적어 놓고 20%까지는 20% 미만일 때만 딱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 15만 하면 35, 50, 65, 그 다음에 80, 그 다음 95, 그 다음 110%. 근데 110%가 없잖아요. 고사가 100%인데 다 해도 100%잖아요. 그러니까 95에서 100%. 이거는 넘어가니까 100%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걸 1을 중심으로 10% 빼주면 돼요. 0.9, 0.8, 0.7, 0.6, 6.5. 요것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치를 계산할 때, 그죠? 가중치를 최종 꽃 피율을 할 때는 최종 꽃 고사율 나왔을 때 가중치를 한다. 그때 최종 꽃 고사율이 몇 프로 범위냐? 그걸 갖다가 15의 법칙만 딱 기억하시면 한 번만, 아니면 서너 번만 하시면 이건 쉽게 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수잔이 등장하는데, 그 수잔은 수학기 시전에는 100% 있던 것이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얼마나 줄어들지 했을 때는 요렇게 100%에서 표준 수학량 31분의, 그죠? 표준 수학 일수 분의
사고 날짜, 그리고 수학 개시일자. 요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큰 문제가 없죠. 언제 수학 개시했는데 사고가 언제 났지 하는 요것만 해버리면 수자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수자를 우리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을 반드시 공부하라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요 부분, 최종 꽃 피해율은 가중치가 있다 하는 부분. 그죠? 최종 꽃 고사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꽃 고사율이 나왔고 꽃눈 고사율까지도 했어. 그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 미보상이 없잖아요. 그죠? 미보상이 없다. 미보상이 없기 때문에 방금 감귤과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아두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최종 꽃 고사율은 가중치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15법칙에서 이해를 하자. 그래서 15법칙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자. 자연의 법칙에서 한꺼번에 다른 품목들도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표본 조사 시 로스율도 7%, 적과전에서도 감소된 게 7%인데 한 줄 풀기를 하니까 낙과 피해율을 다 조사하고 난 뒤에 일중 공치를 하던 시험 문제 따로 자연 적과전의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 감소 과실수는 7%다 하는 것을 따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에서 다음 단계인 수학불능도 15법칙이 존재하더라. 복분자에서도 자연수정 불량률은 15%가 해서 보상해주지 않겠다. 요거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연의 법칙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험에 의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암기력에 따라서 한 70% 정도 수준에서 100% 수준 해서 우리는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단톡방을 운영하자. 그래서 단톡방에서 최대한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단톡방 운영해서 카카오톡 단톡방은 6월 1일부터 사전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입장이 가능하고 본격적인 것은 7월 1일부터 해서 1, 2, 3등이기는 시상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힘든 건 왜냐하면 이게 참여자 수가 약 50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이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은 15점이 거의 유력시 되고 적용보험료 유력,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이번에 옥수수 부분은 나올 것 같다.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한 10개 정도 풀 암기를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기종기는 뭐 한 70점 정도 70%만 맞추겠다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면 좋겠다. 시설 파트도 나올 거고 가축 파트도 나올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2차 2과목하고 공통이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점수가 보통 공부를 좀 했다 싶으면 70점에서 8점이 나옵니다. 예, 나오고 제 강의를 듣고 2차 1과목도 업무방법을 요약했지만 98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옥수수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두릅은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처가는 아니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가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 환상계수 주어지지 않고 이 부분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당근에 대해서 50% 미만일 때 인수 제한인 품목을 써라 했을 때는 당근이다. 당근.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거는 뭐 한 번만 쳐다보면 주어지는 값에서 분모와 분자값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평년 수확량 구할 때 블루베리는 감귤과 동일하게 온주밀감과 동일하게 1- 피해율 평년 수확량 곱하기 이걸 쓴다. 이거 전부 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렵다는 블루베리에 대한 평가 방법은 온주밀감과 유사한 형태로 벌어지는데 가중치 부분은 우리가 15의 법칙으로 해버리면 암기할 것이 없다. 그죠? 암기할 것이 없다. 해서 몇 번만 써버리면 되고, 이게 최종 꽃 피해율을 구할 때 최종 꽃 고사율
곱하기 가중치를 하는 특별한 품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 번 알아두면 시험은 이 지문을 그대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해 놓으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풀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서 업무 방법서를 740페이지 정도를 다 출력해서 볼 필요가 없고, 확정돼서 아마 늦어도 4월 초에는 출판이 되면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큰 골기를 잡았기 때문에 요 중심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항상 10개의 카테고리를 그려놓고 자료가 없더라도 여러분 직접 그리세요. 저도 다 그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좀 해주기를 당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